자, 볼까? 제20문 가다시에서 현실적 낙관성 첫 번째 기능은 자기 점검이다. 오케이. 방금 요거지, 요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글을 쓸 때에도 그 글 자체의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자기 점검, 둘째 재평가, 세 번째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써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기를 너무 넓게 쓰면은 이 글의 분석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해달라. 아시겠죠? 자, 넘깁니다. 그래서 넘깁니다가 아니지. 그 밑에 돈키호테 행동은, 근데 보세요. 나에서의 돈키호테 행동, 어떤 행동? 구체화 시켜줘야죠. 우리가 N1, 그 다음에 N2, 현상, N3라고 쓰는 건 돈키호테 행동, 돈키호테 행동, 돈키호테 행동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행동 자체가 무엇이고, 행동, 태도, 혹은 발언 이런 것들을 구체화 시켜줘야 돼. 가다시에 나타난 현실적 낙관성의 부재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넓게 쓰면 어떡해? 돈키호테가 자기를 기사로 규정한 것은 가다시에서 자기 점검의 부재이다라고 하고 구체적 범주를 얘기해 줘야지. 구체적 범주를 얘기해 달라. 이렇게 주제문을 쓰면은요, 범주가 넓기 때문에 포인트가 아니라 일반론밖에 되지 않아. 돈키호테의 자기 점검의 부재는 잘못된 이때, 그러니까 자기 점검의 부재가 뭔데?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보세요. 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거 있지? 이거를 그냥 돈키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자기를 기사로 본 것은 하고 자기 점검의 부재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하잖아.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규정이 그냥 비현실적이다? 에이, 틀린 거잖아요. 내가 왜 하라는 대로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어떻게 했어? 봐. 돈키호테가 자기를 기사로 풍차를 거인으로 규정한 것은 가다시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점검의 부재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는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놓여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그것을 환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죠? 환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근데 여기 그 내용이 없어. 그냥 비현실, 정상성 범주 이렇게 되면 구체적 분석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내가 왜 이러지? 화를 내면 안 되잖아.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원칙대로만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돈키호테의 재평가, 이것도 현상을 주어로 하라고 했죠. 풍차에 가까이 가고 풍차의 날개가 도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오케이? 이를 거인으로 규정한 것은 재평가의 부재이다. 설명. 근데 갑자기 풍차가 거인이 아니라는 산초의 직언을 무시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죠. 오케이? 상황이 변했어. 멀리서 못 볼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보다 구체적 현실이 인식돼야 되는데 인지가 됐으면 그걸 배제한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키호테의 사회적 피드백의 부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산초의 충고를 거부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수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부한 거와 같은 맥락이니까 추론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그냥 풍차와 부딪혀서 부상을 입었다.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있죠.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이다라고 했다면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이다. 수로 중심의 분석. 이는 타인의 자신에 대한 객관적 지적과, 그렇죠? 객관적 정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들어가야지. 그럼 위에 거 돈키호테가 이렇게 틀렸으면은 노처녀가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왜? 패턴이 유사하잖아. 이 패턴대로 안 해주고 현상과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면,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많은 실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논술에서. 해석 추론이야. 현상, 개념 규정, 분석. 내가 여러분 처음에 선생님 수업 들을 때 기본 강의를 보내줄 때 거기에 해석 추론 이렇게 하세요. 현상, 개념 규정, 분석. 현상은 짧게, 개념 규정은 명확하게, 설명은 구체적으로, 현상, 개념 규정, 개념에 대한 분석, 주어의 구체화해서 연결하는 방식도 설명해 줬죠.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돼 있는 거야.
자, 노처녀에 해당되는 거 볼까요? 노처녀의 행동. 노처녀 어떤 행동? 틀린 거죠. 가다시에 나타난 현실적 낙관성 전제로 다 틀렸습니다. 먼저 노처녀의 자기 점검은 늙은 자신에 대한 수긍이야. 이는 노처녀가 스스로 비관적으로 여기는 언행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이는 나의 돈키호테와 달리 망상을 통해 현실을 간주하지 않음. 이게 갑자기 여기 왜 나올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맞는데 여기 돈키호테 안 써줘도 돼요. 두 가지가 이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노처녀의 재평가 1등스모를 부리는 것. 이것도 1등스모를 부르고 그 다음에 중매판가 부르는 것은 노처녀의 재평가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이는 결혼 준비에 대한 사전 준비, 구체적 방법의 모사익, 혼인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은 자신의 가진 한계, 객관적 점검. 좋잖아. 즉 구성이 명확했다면 글도 명확한데 구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특히 돈키호테는 아예 논점과 다른 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노처녀에게 사회적 피드백은 가족들과의 의논. 좋죠. 이는 타인이 가진 객관적 기준을 적극 세운. 여긴 잘 잡았잖아. 오케이. 즉 이런 수용은 결혼 성립을 위한 추가적 평가와 방법 습득, 자신만의 기준과 행동에 대한 수정과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가능성은 나의 돈키호테와 달리 자신에게 다가올 불특정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잘했지? 구성만 잘 잡아주라고. 밑에 건 잘했어. 여기는 논점과 전혀 무관한 구성과 방향이다. 오케이? 요겁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에 도표는 순서대로 넘버링을 한다. 넘버링을 하고 시험과 관계된 현실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 단어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일반론 받게 되지 않는다. Right? 제21라의 도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 정도와 낙관성,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볼까? 도표의 낙관성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1, 2죠. 자기 객관화 정도가 높은 학생 1이죠. 1이라고 하면 되겠죠. 4에 해당되는 성적 의미. 자기 객관화 정도가 낮은 학생 성적과 비슷한 결과. 의미. 2는 동그라미 여기가 의미지. 낮은 수준의 낙관성을 가진 학생이 자기 객관화 정도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야?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 거냐? 객관화, 성적, 이러한 영향은 낙관성, 긍정, 성적, 중도 포기. 왜? 분석이 없는 거예요. 또한 도표의 낙관성 정도가 높은, 자기 객관화 정도가 높은. 근데 자기 객관화가 높다는 게 뭘까? 자, 여기 이 친구 지금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했고 그 밑에 방법, 계획, 목표. 요거 위에 거하고 다를 게 없잖아. 설명해줘야지. 방법, 계획, 목표라고 리스팅만 하면 되나? 이는 낙관성이 추가적인 긍정적 사고를 유발하여 긍정적 사고 성적 향상의 기준의 의지와 노력 이건 좋아. 근데 여기 계속 밑에서 세 번째 줄 방법, 계획 이거밖에 없잖아. 설명의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앞에 학생 거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학생 거 있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현실성이라는 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못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지? 특정 과목에 대해 내가 전략을 정확히 세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넘기시면 뭐야? 가다시에 대한 비판은 어디 간 거야 지금? 도표를 설명했고 가다시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없잖아. 도표 설명한 다음에 가다시가 그래서 타당해 타당하지 않다란 말이 없는데 아예 없는 거야? 아니면 본인이 이게 누락한 겁니까? 얘가 없어 얘가. 그렇죠? 자, 준식 학생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학생 거 역시 마찬가지로 단락 주제문 추론의 방향.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학생들 거를 같이 보잖아요. 같이 보면 내 글을 객관할 수 있다고. 내 글이 이런 문제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다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네. 나는 그러면 글 쓸 때 그런 부분 앞으로 써야 될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내가 미리 인지한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우리 준식 학생 거 체크해 봅니다. 체크.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우리 준식 학생 거. 먼저 우리는 항상 구성을 먼저 봅니다. 구성을 보면 가다시, 낙관론하고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적이객관화, 재평가, 그 다음에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은 없네. 여긴 쟁점 하나가 빠진 거야.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써야 될 것 중에 이 쟁점 하나가 빠진 거야. 핵심적 쟁점은 연대의 문제는 항상 이거와 동일한 이쪽에서 핵심적 쟁점이 있고, 여기가 물론 이렇게 여러 개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평가 문제, 즉 이론형 재심은 표 해석, 평가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구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볼까? 아하, 돈키호테가 망상에 빠져 사는 것은 이렇게 사면 안 되죠. 돈키호테가 망상에 빠져 산다는 너무 넓지 않아? 비현실적 낙관론, 자기객관화의 부재. 자, 내가 분명히 앞에 학생에게도 강조했던 게 뭐야? 앞에 학생에게도 강조했던 게 글은 언제나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돈키호테가 자기를 기사로 풍차를 거인으로 규정한 것은 가다시의 관점에서 자기점검의 부재이다. 이렇게 써줘야지 구체적이지.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낙관론이다. 이 세 가지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죠. 자기 객관화의 부재. 이렇게 써야지. 근데 주제문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객관한 자신의 정체성 명확히 인지한다는 건데, 돈키호테 스스로 기사, 스스로에 대한 이성적 판단의 배제. 오케이, 이거 하나. 이거 잘 잡았어. 근데 주제문은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자의적 판단을 수행한다. 이는 재평가의 부재인데, 근데 외부 환경에 대한 자의성이 뭘까? 현상이 없죠. 즉 풍차에 가까이 갔음에도, 혹은 풍차의 날개가 도는 걸 봤음에도 뭘 써줘야지. 재평가의 부재인데, 재평가의 부재가 뭐야? 현실의식을 기반으로 한 목표의 구체성 강화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 근데 이게 너무 넓지 않습니까? 즉 그냥 풍차에 가까이 갔고 풍차가 도는 걸 봤는데, 재평가의 부재라는 건 자신의 놓인 상황을 보다 구체적인 감각적 자료가 있음에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쓰는 것과 너무 넓어. 현실적 불가능 목표. 그렇죠. 이 추상적 단어죠. 즉 현상이 구체적으로 딱딱 규정되지 않으니까 이게 넓은 단어를 쓰는 거야. 논점과는 무관한 거지.
그 다음에 또 뭘까? 밑에 세 번째 줄 돈키호테가 타인의 평가를 배제했다. 이러한 평가의 배제 이것도 써야죠. 산초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의 배제. 그럼 타인의 평가의 배제가 뭘까? 타인의 평가의 배제란 여기 보니까 독단적 행동, 신체 부상과 같은 부정적 결과인데 결과가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환경의 피드백의 부재는 타인의 내가 내가 처한 상황,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배제했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여기까지 써야지. 그거에 따른 결과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다의 여자는 현실주의적 낙관성. 이는 자기 객관화. 뭘까? 본인의 처지에 대한 합리적 인식. 그녀가 장애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대안을 세운 것은 이런 인식의 결과이다. 이 내용 맞거든? 맞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노처녀가 자기 자신이 병신이라고 하는 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가에다 시의 관점에서 자신의 객관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때 이 자신의 객관화란 이렇게 써야지 글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대안에 설정한 곳 스스로에 대한 재평가. 재평가는 근데 재평가가 뭘까? 여기 재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이런 거 왜 씁니까? 이때 현실성 강화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이건 논점과 무관한 거야. 그냥 재평가를 의미한다. 이 재평가는 하고 들어가야지 보다 더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협력적 태도를 갖게 한다. 딴 얘기야. 여자가 중매파와 수모의 도움을 받고 주체적 의식에 대한 협력적 태도. No. 중매파와 수모의 도움을 받는 건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오케이?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거잖아. 얼마나 구체적이야. 그치? 그 다음에 따라서 가족과 결혼에 대해 의논하게 되는데 이건 뭐야? 이것도 피드백이 뭘까요? 피드백이란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노처녀가 부모와 동생과 의논한 것은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이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타인으로부터 듣고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협의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글은 너무 넓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지금 이 말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자, 주제문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나를 가지고, 나에서 돈키호테가 산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회적, 환경적 피드백의 부재야. 라고 쓰면 나는 이 두 가지의 범주에서만 글을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이렇게 써줘야 돈키호테가 산초의 충고를 거부한 그놈. 그 상황과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의 부재라는 거 안에서 글을 쓰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첫 번째 문장이 정확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휘가 랜덤하게 이놈도 나왔다 저놈도 나왔다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라는 낙관성의 정도와 자기 인식 여부에 따른 시험 성적의 분포를 나타나는데 근데 라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라에 대한 분석이 내가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그래프의 1, 그래프의 2, 그래프의 3, 그래프의 4를 정확하게 안 써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보면 낙관성이 높은 집단, 높은 자기인식, 학생들은 최고점, 그렇지 못한 학생들 최저점, 분석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면 가다실은 이러한 존재가 배제된 낙관성을 강조한다. 스스로에 대해 유리한 부분만. 근데 가다실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넘기세요. 그러면 라의 입장에서 가의 비현실적 낙관성은 타당하지 않다. 일단 여기가 없고 그렇죠? 지금 여기를 쓰는 건데 구성 볼까? 자기 객관화를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자기 객관화 즉 근데 라의 입장에서 가다시1의 비현실적 낙관론 이렇게 넓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는 가에서 낙관성이 건강과 성적을 올린다라고 구체화해야지.
거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락에. 낙관성은 타당하지 않다. 왜? 어휘가 나의 입장이라는 겁나게 넓은 말,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겁나게 넓은 말을 쓰니까 다 들어와도 돼. 두 번째 단락. 또한 지나친 낙관, 이런 말 없습니다. 지나친 낙관은 개인의 노력을 제한시킨다. 비현실적 낙관론은 개인에게 왜곡된 정체성? No way. 여기 정체성이 왜 나옵니까? 논제의 요구와 전혀 무관한 거야.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가다실의 낙관성은 인간에게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아니죠. 정확하게 가다실의 낙관성이 인간의 건강과 성적을 증진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야. 너무 넓은 글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왜 특히 해석, 도표 해석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도표가 작년에 나왔잖아. 그치? 도표 해석 자체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부분 대충 넘기면은요. 그러니까 제발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동물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도표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얘기했어. 여러분이 자기가 어떤 구성을 잡고 쓰는 건 내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했죠. 올해가 논술 내가 18년인가 그래. 그러면 해석 추론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겠습니까? 합격자들, 그치? 현존하는 논술 그 편입 강사 중에 합격자가 가장 많을 거야. 왜? 오래 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럼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합격자들의 글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빨리 고쳐야지만 보다 정합적인 글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라는 대로 해달라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인강을 통해서 지금 파이널 강좌에 대한 선생님 문의를 한 학생들에게 내가 이 내용을 주는 건 평가라는 게 이런 거다. 첨삭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문제점들을 뽑아내고 그 문제의 대안까지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글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는지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 파이널의 목적은 그거야. 여러분이 파이널을 듣는 이유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작은 실수들을 빨리 correction 한다. 오케이?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논술을 쓴다는 건 편입 경쟁률이 매년마다 30에서 많게는 100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 정도 하면 되겠지. 떨어지는 거죠. 중간 정도 하면. 편입 논술의 핵심 뭐야? 글을 쓰려면 내가 압도적으로 잘 쓴다고 생각해. 압도적으로 잘 써야 돼. 압도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실수뿐만 아니라 남이 하는 실수를 내가 인지해서 이 정도의 범주 안으로 내 글이 들어가게 되면 합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첨삭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